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리더십과 함께 직장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셀프 리더십에는요, 셀프 리더십 개념과 향상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이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경영 마인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에게 실행하는 리더십,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스스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즉, 자신이 정체성을 갖고 스스로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 셀프 리더십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요. 자신의 올바른 이상과 가치를 선명하게 만드는 자기 확신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전력 투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확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이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급격하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변화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먼저 자기 스스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누리려면 셀프 리더십으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를 주도할 지도자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고 모든 일들의 승패는 리더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셀프 리더십인 것입니다. 자, 셀프 리더십을 이루고자 하는 자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의 행동 중심 전략으로는요, 성공적으로 1과제 학습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자신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중심 전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기 관찰입니다. 자신이 바꾸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행동에 관한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단서를 스스로 발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자기 설정 목표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의 결과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지지를 행하는 행위입니다. 목표는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하며 또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직접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요. 일의 결과에 대한 목표를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목표는요, 도전적이며 달성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지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는요, 단서에 의한 관리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장 주위에 단서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기 보상입니다. 자신의 바람직한 행위를 완수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보상을 자기 자신에게 제공함으로써 일할 의욕을 북돋고 차후 행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자, 자기 보상이 없으면 그 다음번 행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기 보상이라도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플러스 자기 보상으로 어떤 것이라도 선물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합니다. 자, 5번째로는요, 자기 비판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했을 때 자신에게 일정한 징계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실수는 반복하거나 습관적인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판은 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셀프 리더십은
타인의 리더가 아닌 자신의 리더가 되어 스스로를 통제하고 행동하는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꿈꾼다면 이제부터 행동 전략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셀프 리더십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직장 예절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장 예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직장인 59.3%가 일보다 대인관계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직장인 응답자 1,473명이 대답하였습니다.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주로 스트레스 원인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업무 지시, 그 다음에 잘못에 의한 책임 회피, 또한 모멸감을 주는 언행, 안일한 업무 태도, 상사에 의한 예의 없는 언행 등에 있어서 대인관계로 주요 스트레스라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회사에 영향 미치는 원인으로는요, 회사 생활에 흥미를 잃었다가 58.4%였고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가 55%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었다가 28.2%,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가 27.5%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업무가 어려워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직장 예절의 기본 요소로는요,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에서는요, 자신의 감정을 언제든지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성을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남과 잘 어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외 고객, 내부 직원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마음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나서서 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지혜, 그리고 남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마음 씀씀이가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상사들에게 예쁨을 받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버려야 할 자세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 안일 자세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된다라는 식의 방관한 자세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 자세인데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긍지는 갖지 못하고 우리 모두 보다 개인의 일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함께 잘 되기 위해서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당주의. 자, 무사 안일과 비슷한데요. 적당히 내 일을 하고 남에게 미룰 수 있는 것. 이런 자세는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 일에는 배타적이고 지시받은 일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적당주의. 업무를 익히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편협한 자세. 자,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기 실적에만 급급하고 전체의 효율보다는 나의 실적에만 관심을 두는 행동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자세는요, 셀프 리더십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셀프 리더십도 한번 익혀봤고요. 직장 예절이 필요한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는 5가지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는 5가지 비법에는요, 첫 번째, 인사 매너입니다.
인사에는요, 5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마주칠 때마다 인사합니다. 상대방이 못 보거나 인사를 받지 않더라도 인사는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이게 인사의 5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자, 인사는요,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또는 미팅할 때는요, 30도 정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주시고요. 감사 인사나 사죄할 때 인사는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약 45도 정도 상체를 깊숙이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송하다라는 마음 또는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수를 청하는 경우에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점이 맞고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게 악수를 청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자, 이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될 때예요. 출근했는데 상사가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사가 출근하면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우선 저는 출근했는데 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내가 먼저 자리에 앉아서 일을 보다가 출근한 상사를 나중에 보게 되면 그때 인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사원과 있는데 상사를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하급자를 상사에게 소개하는 것이 매너이므로 자신과 함께 있던 사원을 상사에게 인사시키면 됩니다. 굳이 쫓아가서 소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자, 그리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상사가 자리에 없다면 할 일을 마쳤다면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셔도 돼요. 메신저로 알려주는 센스를 발휘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헬스장 등 어색한 장소에서 상사를 마주쳤다? 일부러 아는 체하며 인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이 마주친 경우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살짝 미소를 띠면 괜찮습니다. 자, 어색한 장소죠. 너무 어색한 장소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크게 외치셔서 더 어색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도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 찍는 사람을 마주쳤다. 다른 부서 직원이거나 외부 사람인지 외부 임원인지 잘 모를 때 우선 먼저 인사부터 해주세요. 상대가 나를 몰라 당황하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인사는 누구에게나 반가운 것이니까요.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는요, 공적인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요. 내가 인사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굳이 싫어하고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요, 다음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도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요, 아직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사가 빠르게 가고 있거나 함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이라면요, 굳이 다가가서 인사할 필요는 없어요. 지나친 행동은 상대방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 인사를 나눴는데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어요. 자, 인사는요, 볼 때마다 계속 해달라고 5대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첫 번째는요, 인사를 정확한 명칭을 놓고 인사를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마주침부터는요, 자, 가벼운 목례 정도로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매번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계속 한다면 상대방에게도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네, 퇴근하려는데 상사가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퇴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요즘에는 꼭 굳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상사의 자리로 가서 인사한 후 퇴근하시면 됩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도의 인사로 본인이 퇴근함을 알려주시고 퇴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설문조사에서 알아본 상사의 생각인데요. 퇴근하려는데 내가 자리에 없을 때 바람직한 후배의 행동은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상 외의 선배들이 퇴근에는요 쿨한 편이고요. 단일을 잘 마무리하고 가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만 잘 마무리해놓고 퇴근한다면 퇴근도 오케이라고 해요. 그래서 56.9% 네, 회사 상사분들이 나보다 일찍 퇴근하는 거 괜찮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본인의 일을 정확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 퇴근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퇴근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 사랑받는 5가지 비결 중 지시 및 보고 예절. 기본 자세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직장 상사 앞에 결제판을 갖다 놓고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결제판을 앞에 놓을 때는요. 서류를 드릴 때는요. 보기 쉽도록 상사의 방향으로, 보기 쉬운 방향으로 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항상 여러분들께서는요. 메모지와 펜을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사를 바로 앞에서 있는 게 아니라요. 살짝 옆으로 비켜서 서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 제가 바로 상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간혹해서 침이 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또한 자, 내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면 조금 상사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옆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세는 항상 바른 자세로 서 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힘들어서 조금 삐딱하게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넘어가서요. 자, 지심이 보고 예절 기본 자세로요. 자, 메모할 때는요. 어떻게 메모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상사가 불렀을 때입니다. 경청하며 요점을 기록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점을 기록할 때는요. OWEH로 생각하면서요. 모모한 점은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OWEH라는요. when, where, who, what, why, how much입니다.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 라는 순서로요. 작성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는요.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직속 상사가 아닌 다른 상사에게 지시를 받았을 때는요. 직속 상사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본인이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한 번 더 여쭤보았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의견이 있을 때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솔직하고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에 입각해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고 근거가 되는 자료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상 능력상 무리라고 판단될 때는 상사의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가끔가다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는 시간이나 능력상으로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뒤로 자꾸 말씀을 안 드리고 뒤로 자꾸만 미뤄지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뒤후에 정말 나중에 가서는요. 어떻게 상사도 도와주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어렵다 싶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즈니스 대화 방법과 전략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대화 방법과 전략으로는요. 호감 화법이 있습니다. 자, 호감을 주는 대화 방법이에요.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발음은 정확하게 밝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말의 속도 조절에 유념하여서 강조할 부분에는 반드시 강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명료하게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줍니다.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명령형 대신 권유형이나 청유형 화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명령형보다 권유형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기보다는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유하거나 청유하는 것이죠. 다음에 부정형 대신에 긍정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해봐야 알겠는데요. 라기보다는요, 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는요, 의지나 의욕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빨라야 3일입니다. 라는 표현보다는요, 최대한 노력해 보겠지만 3일은 걸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죠. 이때는요, 빨라야 3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3일은 걸릴 건데,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3일은 좀 걸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라는 느낌이에요. 똑같은 3일이지만 내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3일은 걸리겠습니다. 네, 똑같은 3일인데 노력하겠다라는 말이 앞에 들어있죠. 자, 이거는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3일 이상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조서만 바꾸어도 느낌이 다르죠. 자, 목소리는 예쁘다. 그럼 목소리만 예쁜 걸까요? 그런데 목소리도 예쁘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목소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자, 보시면요.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듣기는요, 42%, 말하기는 32%, 읽기는 15%, 그 다음에 쓰기는 11%라고 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42%가 듣기에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상사나 동료의 말을 경청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듣기 태도는요,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은 정말 중요하죠. 말의 시작이고요. 네, 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청의 중요성에서요, 올바른 경청이란 한번 알아볼게요.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듣습니다.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여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는요,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는요, 가급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맞장구를 쳐줍니다. 대화 도중 줄곧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보다는 가끔씩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여 의견에 관심을 표명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 네, 그렇군요. 하면서, 아, 네. 하면서 앞으로 조금 몸이 나와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체크백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되돌이표 해주신다라고 해서요. 그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따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자, 상대방이 만약 중요한 부분을 꼭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중요한 사안인 경우 반드시 메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끝에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대화를 듣다 보면요. 가끔가다 많은 대화가 이루어진 후에는요. 헷갈릴 수도 있고요. 조금 잊어버리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비즈니스에 있어서는요. 메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세를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셀프 리더십과 직장 예절에 대해서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